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MBC 중앙뉴스입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발사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은 미국에 보복 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평안북도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험 발사가 대형 중량의 핵탄두 장착 관련된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한 화성 12와 같은 모양의 미사일을 지난달 15일 김일성 생일 105돌 열병식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이 고도 2111km까지 상승해 787km를 비행했으며 주변국을 고려해 미사일을 최대한 수직으로 세워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고각 발사를 했다면 실제 미사일 발사 거리는 4,500에서 5,500km로 미국 알래스카가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신형 로켓 엔진의 신뢰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사 하루 전 미사일 조립 과정까지 현장 지도한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 체계가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은 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상응한 보복 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북한의 타격 범위 안에 있다는 현실을 미국이 오판해선 안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이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락경 전략군 사령관 등 핵미사일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김정은을 수행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너무 오랫동안 노골적인 위협이 되어왔다면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도발을 모든 국가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보다 러시아 영토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기분 나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은 피해망상 상태의 김정은이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절대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aving a missile test is not the way to sit down with the president because he's absolutely not going to do it.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법안도 곧 발의됩니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이번 주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 서부 해안에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내일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책과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도 올해 최대 국제 행사인 1대1로 정상포럼을 개막하는 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는 악재를 만나자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 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은 북한 대표단을 만나 이번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는데요. 금기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1세기 실크로드 건설을 목표로 세계 29개국 정상과 130개국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1대1로 정상 포럼. 북한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1대1로 포럼 개막 직전에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대1로 포럼에 참석 중인 박병석 정부 대표단장은 어제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단장인 김영재 대외 경제상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짧은 대화 속에서 북측이 남북 대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오늘 중국 고위층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랜섬웨어 공격에 피해를 입은 국가가 150여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랜섬웨어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감염되고 컴퓨터 안에 있던 파일들을 열 수 없게 만드는데요. 이걸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업무가 시작되는 오늘과 내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 중인 랜섬웨어 공격. 유럽연합 경찰기구 유로폴에 따르면 전 세계 150개국에서 20만 건에 달하는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구형 윈도우 사용자에겐 보안 업데이트를 중단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자 뒤늦게 보안 패치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업 4곳이 감염 신고를 했고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업체는 2,000건 이상 랜섬웨어를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진짜 고비는 오늘입니다. 업무를 시작하는 기업과 기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한 대만 감염되면 같은 기업이나 기관 내부의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인터넷을 끄는 다음 PC를 켜서 감염 차단 조치를 하고 다시 인터넷을 연결해 윈도우 보안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백신 프로그램도 랜섬웨어 방어가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자들이 오늘 방한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안을 조율합니다.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자문단 2명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에 이어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아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비롯해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 문제 등 회담 의제와 함께 어제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 3명 가운데 2명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332곳에서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은 218명으로 전체의 66%로 나타났습니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기관장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기관장은 88명, 1년에서 2년 이하로 남은 기관장은 8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MBC 수원뉴스입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발사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은 미국에 보복 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평안북도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험 발사가 대형 중량의 핵탄두 장착 관련된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한 화성 12와 같은 모양의 미사일을 지난달 15일 김일성 생일 105돌 열병식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이 고도 2111km까지 상승해 787km를 비행했으며 주변국을 고려해 미사일을 최대한 수직으로 세워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고각 발사를 했다면 실제 미사일 발사 거리는 4,500에서 5,500km로 미국 알래스카가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신형 로켓 엔진의 신뢰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험은 피해망상 상태의 김정은이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절대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aving a missile test is not the way to sit down with the president because he's absolutely not going to do it.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법안도 곧 발의됩니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이번 주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 서부 해안에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내일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책과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도 올해 최대 국제 행사인 1대1로 정상포럼을 개막하는 날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는 악재를 만나자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 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은 북한 대표단을 만나 이번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는데요. 금기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1세기 실크로드 건설을 목표로 세계 29개국 정상과
130개국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1대1로 정상 포럼. 북한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1대1로 포럼 개막 직전에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대1로 포럼에 참석 중인 박병석 정부 대표단장은 어제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단장인 김영재 대외 경제상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짧은 대화 속에서 북측이 남북 대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오늘 중국 고위층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랜섬웨어 공격에 피해를 입은 국가가 150여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랜섬웨어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감염되고 컴퓨터 안에 있던 파일들을 열 수 없게 만드는데요. 이걸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업무가 시작되는 오늘과 내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 중인 랜섬웨어 공격. 유럽연합 경찰기구 유로폴의 전 미사일 조립 과정까지 현장 지도한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 체계가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은 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상응한 보복 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북한의 타격 범위 안에 있다는 현실을 미국이 오판해선 안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이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락경 전략군 사령관 등 핵미사일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김정은을 수행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너무 오랫동안 노골적인 위협이 되어왔다면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도발을 모든 국가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보다 러시아 영토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기분 나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이번 따르면 전 세계 150개국에서 20만 건에 달하는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구형 윈도우 사용자에겐 보안 업데이트를 중단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자 뒤늦게 보안 패치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업 4곳이 감염 신고를 했고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업체는 2,000건 이상 랜섬웨어를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진짜 고비는 오늘입니다. 업무를 시작하는 기업과 기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한 대만 감염되면 같은 기업이나 기관 내부의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인터넷을 끊은 다음 PC를 켜서 감염 차단 조치를 하고 다시 인터넷을 연결해 윈도우 보안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백신 프로그램도 랜섬웨어 방어가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자들이 오늘 방한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안을 조율합니다.